하얀 종이 위에 생명력 가득한 글을 써내려가는 서예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충북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곳이죠.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국적인 향신료, 독특한 식감, 한국에서 즐기는 세계 맛기행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죠. 네. 확실히 오브제 이전보다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나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확실히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좀 공을 들여야 하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이 마스크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일명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인데요. 이게 뭐 마스크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마스크 꼭 필요하죠. 네, 너무 이제 많은 양을 쟁여두시거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좀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그 구매 기회를 함께 좀 더 양보를 하고 함께 좀 나누자 이런 뜻으로 나온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꼭 수십 장, 수백 장씩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마스크 사재기가 아니고요. 네. 뭐 이제 집에 마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약국 앞에 줄 서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좀 나보다 더 급한 분들한테 마스크를 양보하면서 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이제 마스크 요즘 같은 데 꼭 하셔야 되고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맞아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진 씨 옷처럼 좀 밝은 봄이 좀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좀 약간 좀 춥기도 했어요. 쌀쌀한 맞아요.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심한 추위는 아니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고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가 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상권이긴 하지만 어제보다 많게는 6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충주와 괴산, 보은이 1도, 옥천 2도, 단양 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8도에서 10도로 예상되는데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 점 유의해서 옷차림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어제 내린 비 덕분에 오늘은 미세먼지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추워져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고요. 모레에는 북부 지역에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실 텐데요. 피부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눗물을 깨끗이 헹궈내지 않으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져서 씻은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미 소독된 상태라서 핸드크림을 바른다고 소독 효과가 떨어지진 않는다고 하네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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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요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지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도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리고 조용해지는 그리고 마음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네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서예가의 공간으로 함께 떠나볼까 해요. 서예는 또 좀 오랜만에. 그러게요. 저는 소식적에 서예를 조금은 해봤어요. 저도 했어요. 그죠? 되게 길게. 어렸을 때. 그때 다 했었나 봐요, 약간. 했는데 네. 사실 제일 힘든 건 네. 가만히 하는 앉아가지고 거? 아, 조용히 하는 쓰는 거. 거. 조용히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수다 예. 떨고 싶어 하는데. 네, 저도 묵 갈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을 가다듬는 것 그리고 붓에 이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써내려가는 그렇죠. 것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방방 뜨는 스타일이 좀 있어서 오늘 현장도 어떨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가보니까 달랐습니다. 서예가의 작품을 또 직접 바라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서예를 하신 선생님한테 직접 배워보니까 아 이래서 서예를 하는구나 느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 서예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서예가 이제 단어만 들어서는 좀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그럴 수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서예의 매력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깊은 향을 풍기는 먹으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글을 써내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글귀를 자신만의 서체로 표현하는 서예가의 이야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정성이 깃든 먹과 올곧은 붓, 그리고 하얀 종이 위에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글씨. 생명력 넘치는 서체에서는 진한 묵향이 느껴지는데요. 글씨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아내는 서예가의 공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빗방울을 머금은 촉촉한 봄 날씨. 충북 청주시 우암동에 자리한 한 서예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우리 지역의 서예의 대가를 찾아가야지 하고 왔는데 이동원 선생님 맞으시죠? 네, 예. 네. 서예하는 이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가라고 칭한 거는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서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왔는데 네. 일단은 서예란 무엇일까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예는 우리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분, 목, 벼루, 종이, 문방사우를 이용해서 문자를 쓰는 과정이에요. 예전의 서예는 실용성에 있었다면 지금 현 시대에는 예술성에 더 이렇게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작업 공간 안은 갖가지 서예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사극에서 봤음직한 멋진 한자, 한글 서예부터 독특한 개성을 풍기는 작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 뒤에 보니까요 작품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다 선생님이 쓰신 예, 거예요? 예, 제가 썼습니다. 와,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글씨체가 참 다양해요. 네, 네, 네. 한글도 여러 서체가 있고요. 한글은 이제 판본체, 또는 궁중에서 시작한 궁체 정자, 궁체 흘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문 같은 경우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예,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서체에서도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저의 어떤 감정을 좀 넣고 저의 개성, 붓의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전서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문 서체 중에서도 상형 문자에 가까운 전서. 마치 그림처럼 쓰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 이동원 작가는 전서를 즐겨 작업하고 있다는데요. 40년이 넘는 세월 서예의 길을 걸어왔지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 들여 먹을 갈고 흰 종이를 펼쳐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다 몇 자예요? 굉장히 열심히 쓰고 계신데 네네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고전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모라고 하는데 본뜨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한나라 때 주 서체였던 예서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천자문을 제가 그 목간체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쓰셨던 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기본적인 그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한자 문화권인 한중일, 세 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예술 장르 서예. 보는 이들뿐만 아니라 작가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서체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연습만이 방도라고 하는데요. 작업실 구석구석엔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가득합니다. 이동원 서예가는 왕희지, 왕탁 등 당대 뛰어난 서예가들의 글씨체뿐만 아니라 글을 대하는 정신과 마음가짐까지 본받기 위한 수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한자예요. 예, 예. 저 한자 좀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렇죠. 서예를 하려면 꼭 예. 한자를 알아야 되나요? 서예를 하면서 한자 공부가 저절로 되죠. 정말요? 그럼요. 네. 그리고 꼭 뭐 한자뿐만이 아니고 한글도 있거든요. 예, 우리 판본체라든가 뭐 훈민정음 반포할 당시에 목판에 찍어서 그 책을 만들었던 것이 훈민정음. 그런 것들이 이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서예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선뜻 배워볼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붓과 먹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글씨를 써내려가는 서예. 지금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붓을 잡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정성껏 먹을 가는 일입니다. 둥글게. 네, 네, 아주 잘 갈고 있습니다. 먹 갈 때는요,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돼. 네, 어린아이가 먹을 잡고 가는 것처럼 잡고 먹만 잡고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둥글게 이렇게 가르시면 되겠죠. 네. 선생님 요즘 네. 이렇게 이게 먹물로 나오지 않나요? 뭐 네, 못 가는 네. 기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계속 갈아야 되나요? 아, 힘들죠. 네. 네. 먹을 갈면서 사실은 어떤 먹을 튀지 않게 조심성 있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런 침착성도 길러주고 먹 가는 시간의 어떤 그 기다림, 인내심도 길러주고요. 이 갈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먹물에 대한 농단묵도 알 수 있고요. 그 먹색을 알 수 있어요. 다 필요한 과정이네요. 그렇죠. 네. 먹을 갈면서 글씨를 쓸 마음의 준비를 마친 후 이제 붓을 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붓을 잡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군요. 일단 큰 글씨를 쓸 때는요, 이렇게 쌍국법으로 잡습니다. 쌍국법. 갈고리 하나, 갈고리 둘. 네,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손가락 두 개를 중심으로 붓을 잡는 쌍구법이 있고요. 엄지 손가락은 가는 붓으로 잡을 때 이렇게 단구법이라고 그래요. 또 갈고리 하나죠. 우리 연필 잡을 때처럼. 그거는 아주 작은 글씨 쓸 때. 네. 네. 팔을 갖는 법이에요. 여기에 팔꿈치를 어떤 모양으로 취하는가에 따라 현안법, 치만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치만법으로 쓸 수 있고요. 이제 먹도 갈았고 네. 자세도 배웠는데요. 네, 네. 그러면 뭐부터 써볼까요? 선긋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한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서예 초보자가 익혀야 할 기본 중의 기본, 한일자를 먼저 연습해 봅니다. 그렇지만 쭉 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렀다 가죠. 끝나는 때도 붓을 거둔다고 하는데 붓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과정. 자, 박지윤 리포터 드디어 붓을 들어보는데요. 잘하시네요. 팔은 네. 현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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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습니다. 우측으로 움직이시면 옆으로 줄 하나 긋는 게 뭐 그리 어렵겠나 싶지만 여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멈췄다가 붓 한번 일으켜 세워 볼까요?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은 글씨를 위해서는 기본에 철저해야 하는 법. 초보들은 선긋기 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아주 잘. 동그랗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선긋기를 마치면 이번엔 곡선 연습을 합니다. 종이 위에서 붓의 방향을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과정이죠. 세워서 마무리. 마무리. 그렇죠. 선생님 오. 괜찮나요? 진작 했으면 서예 대가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요? 선생님의 칭찬에 신이 난 박지윤 리포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도전해 봅니다. 한글을 목판에 새겨 배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체 훈민정음 판본체를 써보는데요. 제가 아침엔 리포터로서 이렇게 네. 심혈을 딱 기울여서 정말 열심히 써봤어요. 많이 모자르지만 선생님 어떠세요? 평가 좀 해주세요. 정말 그 처음 이렇게 하신 분 치고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이 글씨에 보면요, 이 중간에 선이 보여요. 이 봉을 가운데로 제대로 붓을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글씨가 좋은 글씨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기본이 중요한 법. 글씨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는데요. 오후 시간이 되면 서예의 매력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주부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글씨를 정말 시원시원하게 쓰시는데요. 네. 와, 서예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서예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는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 4년이요? 네. 와, 대단하시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글씨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캘리그라피로 시작하다가 근데 이제 좀 약간 깊이 있게 써보고 싶어가지고 서예를 쓰면서 약간 좀 차분해지고 좀 조신조신해졌다고 할까요? 약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서예를 하면서 좋은 글귀를 많이 배워가지고 그 점이 아주 좋았고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은 네. 글씨가 예뻐지는 모습이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아직 붓을 놓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정말 예뻐요. 네. 서예에는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각에서부터 문인화까지 무궁무진한 서예의 세계. 이동원 서예가는 지난 40여 년간 서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네. 있는 서예 예.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시작한 거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상하게 어떤 매력이 끌렸을까요? 이상하게 그 먹향에 직접 손수 갈았을 때 그 먹향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끌림으로 다가왔고요. 초등학교 서예반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내외를 오가며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펼쳐온 이동원 서예가 몇 년 전부터는 큰부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서예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예를 하시는 분들마다 네네.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서와 동원이라고 했듯이 그 문자에 정말 저만의 어떤 그 향기를 좀 불어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서라든지 예서, 물론 뭐 다른 서체들도 꾸준히 또 수련하고 공부해서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저도 잠깐 만나봤지만 이 서예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도 정말 매력적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서예하면 정말 한자, 그리고 뭐 검은 거는 글씨요, 바탕은 흰색이고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좀 그죠? 어렵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보듯이. 그러면서 한자 한자 알아가면 그 서예의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근심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동원 서예가가 특별한 서예 작품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대한안강이라고 썼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편안함과 그리고 모든 국민의 그 건강함을 기원하면서 대한안강이라고 썼습니다. 정성을 담은 붓끝에서 생명력 넘치는 글씨가 피어납니다. 종이에 스며든 은은한 묵향은 마음마저 차분하게 감싸주는데요. 전통의 결과, 예술가의 열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예의 매력.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동원 서예가의 멋진 작품 대한한강 끝에 그 뜻도 참 멋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이동원 서예가는 사실 저희가 뭐 초대석에도 다른 직함으로 한번 모셔서 직접 말씀 맞아요. 나눠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그런 서예가십니다. 아까 뭐 혜선 씨랑 저희는 뭐 소시적에 그래도 서예를 좀 배웠어요. 해봤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아마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고 아마 맞아요. 캘리그라피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서예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나요? 혹시? 서예와 캘리그라피가 유사성이 있기는 하죠. 네. 이 글씨에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서예는 우리의 전통 예술이라고 한다면요, 캘리그라피는 디자인에 좀 더 집중을 한 실용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서예를 하면 캘리그라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아무래도 자세나 붓 잡는 이 방법 등등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큰 붓 퍼포먼스도 굉장히 멋졌어요. 멋있어요. 이거 진짜 이름처럼 굉장히 네. 큰 붓으로 힘있게 글을 쓰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시려고요?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요. 사실 붓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네. 붓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 근데 넓은 종이에다가 평소에 쓰던 글씨체가 아니라 훨씬 큰 글씨를 써야 하고 또 한 번에 힘있게 쭉 써내려 가야 하는데요. 이 필력이라고 합니다. 필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서예를 좀 하셨다는 분들도 이 어려운 게 바로 큰 붓 퍼포먼스라고 하네요. 근데 오늘 혜선 씨 보니까 약간 느낌이 큰 붓두가 한번 서예 가수 잘 어울리나요? 퍼포먼스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앞서 저희가 화면 보니까 우리 이동원 그 서예가님 그 연구원에서 서예를 배우는 분들이 이렇게 있던데 네, 맞아요. 아무나 좀 가면 이렇게 좀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가시면 배울 수가 있어요. 네. 붓 잡는 방법부터 뭐 자세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요. 뭐 추억을 쌓으러 네. 아니면 뭐 붓글씨를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 네네. 악필을 좀 고쳐보고 싶으셨던 분들 이런 서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뭔가 쉽게 다가가기 힘들고 좀 네.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서예의 다양한 매력들 만나보니까 네.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박재림 포터 고생하셨어요. 네, 잠시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이번 한 주는 퀴즈 내드리지 않고 대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응원 문자 또 어떤 현실, 어떤 상황에 또 처해 계신지 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코로나19 관련한 얘기들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뭐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 네. 가족끼리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좋다.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부분에 또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오늘도 샵 0997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함께합니다. 네. 아까 이동원 선생님처럼 대한한강 정말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그런 응원의 문자도 좋겠고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진짜 맞아요. 어제 뭐, 근황을 좀 뭐 얘기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윷놀이도 한다 뭐 아니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일 끊겨서 막 이렇게 문자도 왔었는데 어떤 얘기든 다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소중한 문화재들을 또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들이 뭐 많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충북문화재연구원 윤나영 실장님 나와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름이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다들 이제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 하는 곳인지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네, 저희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은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용을 통해서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비롯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방안 연구, 그리고 문화재 활용 사업 등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북의 문화재들을 지키고 또 역사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 하고 계신데요. 2019년 지난 한 해는 어떤 일들 하셨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2019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발굴 조사를 비롯해서 충북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 그리고 지역 문화유산 홍보 콘텐츠 개발 사업,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과 교육 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또 이 중에서 아카이브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누구나 충북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게 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충북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 관련 정보 1만여 건 정도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 문화유산 홍보 콘텐츠 개발 사업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내 문화유산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업으로 해서 특히 작년에는 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생님들 5분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네. 무형문화재
문화재 융합 상품 같은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발굴 조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유적에서 삼국시대 뭐 수열 주거지라든지 건물지, 뭐 제철 유적, 그리고 뭐 부묘 유적 같은 정말 많은 유적들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발굴이 되어 조사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유적이 마한 백제 시대에 청주 지역을 대표하는 유적인 것을 조명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굵직한 프로그램들, 사업들도 하십니다만 사실 이제 문화재연구원에서 시민들과 좀 가깝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또 기획하고 또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셨었나요? 예, 사실은 이제 보존보다 활용이 또 예.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것으로는 진천과 옥천에서 이제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진천에서는 김유신 탄생지를 배경으로 해서 화랑 김유신 삼국을 품다라는 테마로, 그리고 옥천에서는 조원 유적들을 테마로 해서 6월 옥천, 6월 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1박 2일 가족 역사 캠프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혹은 성인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으로 해서 네.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과 관련된 사업과 꾸미운 문화유산 방문 교육 등을 해서 저희들이 한 10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시민분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우선은 제일 먼저 나오시는 반응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문화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놀라시는 반응들이 많았었고요. 또 특히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엔 좀 되게 어색하고 조금 낯설어 하시지만 네네. 문화유산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 간의 화합과 또 밝아지는 모습들을 보면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2020년 올해는 또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도 네. 궁금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이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나 지역 문화유산 홍보 콘텐츠 개발 사업들은 지속을 할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충북의 독립운동 유적지 조사와 그리고 지역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사업들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사업이나 교육 사업들도 이제 보다 많은 분들한테에게 기회를 제공하자 지금 저희가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넓혀서 청주, 충주, 진천, 옥천 등의 다양한 지역에서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자료화면 계속 나왔습니다만 워낙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특별히 또 좀 심혈을 기울여서 네. 또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들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좀 두 가지 정도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앞서 말한 지역문화 홍보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네. 올해는 저희가 지역의 청년들과 스타트업 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북 문화유산 상품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충북 지역의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7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공모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좋은 문화상품의 디자인을 뽑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청년들과 전문가가 함께해서 그 과정을 공유하는 데서 이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예, 예. 예.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그 사진 공모전입니다. 사진 공모전이요? 네. 그러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야기가 있는 충북의 문화유산이라는 테마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조금 더 내용을 바꿔서 충북의 미래유산과 또 문화유산 활용사업 참가사진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이 작년에 했던 최우수상을 받았던 사진과 영상들이고요. 멋지네요. 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하는 것들에서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미래유산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뭐 물건이나 아니면 장소 혹은 문화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100년 후가 되었을 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한번 찾아보고 보자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래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시인데요. 네네. 서울시에서 뽑아낸 이제 미래유산들을 보면 그 서울
서울시청 광장처럼 예.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라든지 예. 그게 아니라면 낙원떡집이라든지 뭐 네네. 종로 양복점처럼 수십 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게들 그리고 뭐 덕수궁 돌담길처럼 시민들께서 사랑하고 있는 네. 그런 명승지 그리고 또 마포종점이라는 그런 노래들까지도 음방을 자매? 네, 맞습니다. 네. 그 노래까지도 지금 미래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충북 지역에서도 지금 우리가 만들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지만 1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미리 찾아서 보존하고자 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뭐 이런 것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예, 일들을. 그렇습니다. 근데 문화재연구원의 이제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잠들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또 보존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 네.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문화재를 저희들이 이제 매장 문화재 조사라고 해서 발굴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유적이 확인이 되게 되면 네. 우선 저희 연구원들이 그 유적에 대해서 그 정밀한 내부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진이나 도면 같은 것들을 남겨서 이제 그것들의 이제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요. 이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께서 심도 깊은 조사, 그러니까 연구와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이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주 테크노폴리스 유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부는 현재 공원을 만들어서 보존을 하고 예. 또 중요한 유적 같은 경우에는 역사 전시관으로 옮겨서 보존하는 네. 것이 결정되기도 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개발 사업 하시면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발굴이 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존되나요? 네. 그 유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토된 유물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은 보존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백 년을 땅속에 묻혀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깨지거나 그렇겠죠. 이제 부패가 예, 돼서 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습을 해서 보존 처리를 거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친 유물들은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 같은 국가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전시 같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게 됩니다. 참, 저 같은 사람들은 저런 거 봐도요, 저거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 구분을 못할 것 같아서 늘 하여튼 저런 거 보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주로 유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야말로 뭐 실체가 있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형문화재 관련해서도 보존 노력 뭐 꾸준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재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무형문화재 분야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충북 지역의 도지적 문화재 선생님들의 연세가 대부분 60세로 훌쩍 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리고 타계를 하게 되신다면 정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도 사이에 작고하신 이제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생님들이 5분 정도 계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능이나 예능 같은 것을 최소한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무형문화재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기록화 사업을 실시해서 네. 2028년도까지는 이제 도내의 지정문화재는 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정말 소중히 그 지켜야 하는 문화유산이 문화재인데요. 이 문화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본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네. 사실 문화유산은 그냥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되게 그냥 낡은 건물 아니면 깨진 그릇 아니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그 옛날 문화로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시간과 그리고 그 문화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분명히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그러니까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기록하고 그리고 보존해서
통해서 도민들께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앞으로도 저희 충청북도연구원 문화재연구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문화재 굉장히 멀리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일상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맞아요. 그야말로 문화재로서의 네. 가치들이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우리의 또 소중한 문화유산, 문화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함께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충북문화재연구원 윤나영 실장이 함께했습니다. 네. 박진희 리포터도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급하게 불어난 살들을 보다 빠르고 강하게 뺄 수 있는 고강도 전신 운동 리버스 테이블 리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복부에는 계속 긴장감을 갖고 힘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예요.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바닥에 위치할 수 있도록 놔주시고요. 양손은 손바닥이 바닥 뒤쪽에 위치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복부도 긴장하며 상체를 올라오며 터치. 다시 반대. 동작 계속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면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다 긴장하며 동작해 주실게요. 힙을 올릴 때 허벅지랑 엉덩이에 집중해 주시고요.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손을 천장 위로 끌어올려서 만나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실 건데 동작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중심 잘 잡으면서 동작해 주실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위로 올리며 반대 손, 반대 발을 터치. 다시 반대, 후, 다시 후.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면 중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동작해 주실게요. 동작하면서 엉덩이를 올릴 때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동작해 줍니다. 내려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3번씩 3세트 반복하도록 할게요.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네. 동작은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기광 씨가 정말 미국 댄스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약간 그거 같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오늘 퀴즈 대신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해서 응원 문자 맞아요. 받기로 했죠. 네, 두 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네, 그럴까요? 2308님 먼저. 네네.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3살, 5살 두 아이를 친정엄마가 봐주고 계세요. 네. 방방 뛰는 두 아이 보느라 힘드실 텐데 힘든 내색도 않는 엄마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이거 뭐 거의 지금 혜선 씨도 사실 거의 비슷한 맞아요. 입장이기 워킹맘은 때문에. 지금 거의 친정 부모님이나 뭐 그렇죠. 이렇게 시부모님이나 이런 도움을 받고 계시죠. 네네, 아무튼 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7380님도 문자 주셨어요. 네. 우리는 힘들 때 하나 되는 나라의 힘이 있죠. 오늘 마스크 사는 숫자 8인데 급한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려고 합니다. 의료진 분들도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마스크 양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네요. 예. 네. 자, 두 분께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은 맛있어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건데, 오, 저건 뭐야? 여기 더 이렇게 막 자세히. 특히 맞아요. 태국은 좀 볼만한 좀 봤었는데, 모로코는 인테리어도 되게 이국적이고 한번 맞아요. 좀 가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태국 음식 이거는 매콤한 향이 나면 이제 독특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솜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네. 똠양꿍도 잘 드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혜선 씨도 저기 태국 가봐야겠어요. 요리 네. 우리 이엔지처럼 한번 나가는 걸로. 네. 예. 자, 잘 봤고요.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자 오늘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셔서 저희가 좀 몇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82하나님이세요. 사진 코로나19 이길 수 있다. 코로나19 비켜 하시면서 문화생활도 못하고 우울하지만 남편과 네. 무심천 산책하며 속 깊은 대화도 하고 건강도 챙깁니다 하셨어요. 사진 보여주셨습니다. 네. 요즘 뭐 중국에서는 뭐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집에만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늘었다고. 막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속 깊은 대화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자, 8983님,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진정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9117님,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봄꽃처럼 향하고 향기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빨리 오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힘내세요. 우리 꼭 이길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정말 봄꽃 향기로운 일상 정말 찾아오길 바라죠. 네. 자, 2832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적당히 둬야 하지만 마음의 거리만큼은 더 당겨서 코로나 함께 극복하는 으라차차 대한민국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예, 맞네요. 정말 사회적 거리는 적당히 또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좋습니다. 꼭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또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821님, 7380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 뭐 스포츠계도 다 올 스톱이 돼 있죠. 뭐 배구리그도 중단됐고 프로야구도 이제 개막이 좀 늦춰진다고 하는데 충북체육계 역시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선수들 땀 흘리면서 경기 치르는 모습 보면 우리도 덩달아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그렇죠. 스트레스 풀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충북체육회에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청북도 체육회 블로그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지금 충북의 체육과 관련된 퀴즈 풀이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땐 진짜 사실은 뭐 밖에서 활동 못 하니까 맞아요. 퀴즈 풀이로 활동이라도 좀 해야지 좀 속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 또 추첨 통해서 또 소정의 상품들, 경품들 보내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시면서 소소한 즐거움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아침 저희 생방송 아침엔 잠시 얘기를 해드리죠. 내일은 제천의 산과 들이 내놓은 식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건강한 약이 되는 건강한 음식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또 목요일마다 좋아하시는 아침엔 트로트 라이브 또 생방송 채팅이 함께하는 트로즈 시간. 내일은 허스키 보이스의 끝판왕 김기아 씨 모시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작은